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죠.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유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을 향해서 비선실세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촉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아가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새누리당을 향해선 더는 청와대의 보호막이 되지 말고 국민의 귀와 눈이 돼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위 소집이 불발되는 것을 전제로 결단을 또 시사했더라고요. 네.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같은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 문고리 3인방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거부하면 우리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안규백 부대표는 그 결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강경투쟁의 모드로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 정도는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규백 부대표가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나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김재원 부대표는 소집 불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이번 논란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안규백 부대표가 말한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질의를 받았는데 네. 황교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JTBC가 이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선실세 문서 유출 건과 관련해 회유를 받았다는 정황을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회유가 없었다고 조사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예. 황교안 장관은 방송 이후 한 경위의 변호인들이 직접 그런 인터뷰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회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판단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회유 받았다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누구 한 명은 거의 미친 수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좀 막말을 해보자면 참 환장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야 이게 또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아무튼 말이 다 다르니까 말이죠. 예. 예.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은 유진룡 전 장관이 제기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전 장관과 대면한 자리에서 수첩을 꺼낸 다음에 예. 문체부 국과장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들이라더라라고 말하고 사실상의 인사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인사는 유 전 장관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로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또 공직에서 나가셔서 그러니까 관두고 나가셔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유 전 장관을 비난하고 김종 차관이 인사잡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요. 어제
한경위의 청와대 회유 암시 보도를 기점으로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더 이상 검찰 수사로는 안 된다. 한계에 왔다. 그러면서 결단이라는 걸 구상 중이고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버티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어제 컷오프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 3명을 추려서 본선에 올리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네. 당내 반발과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를 두고 오늘 몇몇 의원이 한마디씩 했죠. 네, 새정치연합 전준위가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후보 3명을 컷오프로 예비경선에서 추려서 그 3명만 본선에 올리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장에 가서 각각 연설하고 투표를 받는 사람을 3명으로 추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현재 거명되는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의원 등 이른바 빅3만 나란히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도전자들의 도전 통로가 처음부터 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죠. 예. 이런 점에서 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또한 어제 당원 20여 명이 전당원 투표제를 요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해서 피켓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과 가까운 노영민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헌 당규를 따를 수 없는 당원이라면 당을 떠나면 된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또 룰은 어느 누구에게나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당헌 당규에 규정된 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오늘 오전에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회 뒤에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지금 전대 초기의 논란이 어떻게 전대를 잘 치를 것인가, 어떻게 SNS 스마트 정당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존재감 있는 야당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누구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만 나가겠다, 이런 논의는 헌법 정신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또 일부에선 이대로 가면 분당하겠다는 협박 정치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그러한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들고 매우 당을 협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주류 진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주류 진영에서 강경한 입장이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일단 좀 관망하는 그런 눈치였거든요. 예.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전 의원 측의 움직임 등등 김영환 의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비교적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는 18일에 전준위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그 첨예한 선거인단 구성 비율까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정해지고 나면은 새정치연합 내 파열음과 잡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북한에 갔습니다. 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맞춰서 이희호 여사의 조화와 조전 등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겠죠. 네, 안 그래도 어제 새누리당 곳곳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심부름꾼,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이런 막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십상시 발언을 했던 하태경 의원은 오늘 오전에 아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박지원 의원의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박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도 망한다, 남한도 불안해진다, 이런 등의 박지원 의원의 그간 발언을 단초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더 잘못된 태도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아예 당내 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내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내에서
국정농단인이 하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확대 재생산해 국내 정치를 혼란시키고는 북에는 관대하게 특별한 의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의도가 궁금하다. 정부가 방북을 허가한 게 박 의원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고요. 글쎄요. 비선 실세 논란을 지금 뭐가 나왔다고 누구 맘대로 있지도 않은 일로 규정하는 건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새누리당 또한 여기에 일각에서 좀 부응하는 눈치입니다. 예. 비선 실세 논란을 상쇄할 일종의 아이템으로 색깔론을 포함한 몇 가지 이슈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체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식들의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와는 좀 상반된 그런 언급도 있었죠.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상반된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장우 의원의 발언은 이완구 원내대표도 함께 자리한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장우 의원 말이 끝나니까 정부가 허가를 했을 때는 정부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우려의 말씀은 받아들이겠지만 큰 틀 속에서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생각해 가면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좀 너무했다 싶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 살펴보니까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투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혁신적 아젠다들을 하나씩 상정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광폭행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굵직한 이슈들입니다. 물론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행법에 따라서 수사 당국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죠. 현행 규정은 이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토록 합니다. 기명이라면은 의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좀 체포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던지기가 좀 어렵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게 횡행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름을 가려주는 게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제도를 기명투표로 고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수혁신위는 아울러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후에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예. 현행 규정대로라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잘못을 한 데 따라 형사처벌 받는 걸 제약하거나 그걸 지연시키는 장치들을 없애겠다 이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방송 게시판에 로니님께서 알면 알수록 열받는 뉴스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 브리핑에는 어떤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아는필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집 회장 오늘 새벽까지 검찰 조사받고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부터 검찰에 나와서 10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예.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던 박 회장은 지난 5월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로 귀가했습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박 회장과 정윤회 씨의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한편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 유출 경로로 청와대가 지목한 7인회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도해 꾸려진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바가 있지만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7인회 가운데 조응천 전 비서관 그리고 이주희 출신의 전모 씨, 박관천 경정만 알 뿐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세계일보도 오늘 보도에서 검찰도 7인회의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여의도 리포터 시간에 김유진 PD를 통해서 잠깐 좀 얘기를 들었는데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한모경위가 어제 직접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모경위는 지난 13일 자살한 최모 경위와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용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최 경위는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남겨서 청와대로부터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한 경위를 민정수석실에 그 어느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제안도 없었다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위는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서 둘이 만난 일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관계자가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위는 그 자리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경위는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숨진 최 경위에게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에서 한 경위를 접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회유가 있었다고 하고 예. 다른 쪽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예. 그렇게 상반된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처음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 회사의 압박 때문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주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예. 한국에 돌아온 직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임원 일행에 이끌려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장시간 회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한항공의 한 임원이 검찰과 국토교통부에 출석하는 회사 직원들을 밀착 마크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이 임원은 지난주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함께 입회했다가 조사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던 박 사무장이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는 마음을 바꿨는데요. 박 사무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정말로 기업의 갑질, 소위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덕에 주목을 덜 받았다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뉴스가 말이죠. 네. 크라운 제과가 변칙 판매로 생긴 손해를 영업사원에게 떠넘겼는데 이후에 오히려 판매 대금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일명 덤핑 판매 혹은 가상 판매 등의 변칙 판매로 생기는 손해를 영업사원에게 덮어 씌운 사실이 법원의 소송 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 영업사원 유모 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 제과에 입사했는데요. 유 씨는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일하면서 매일 판매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꾸민 뒤에 해당 제품 판매를 떠맡는 가상 판매라는 것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유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돌려막기를 해야 했고요. 견디다 못해서 지난해 10월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했고 급기야 개인 회생까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크라운 제과 측이 유 씨에게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2억 5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이에 대한 서울 서부지법 제13인사부는 크라운 제과는 판매되지 못한 제품 대금을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면서 유 씨의 가상 판매는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부지법은 판결 내용을 그제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이 때문에 변칙 판매로 상품을 유 씨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소송까지 걸었던 크라운 제과의 갑질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쓴 칼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두 언론사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바로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인데 같은 내용임에도 산케이신문만 기소를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고발인인 박완석 자유수호 청년단 대표가 두 기사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를 주제로 칼럼을 쓴 기자 2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와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인데요. 예.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어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물론 가토 전 지국장인데요. 어제 재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유수호 청년단 등 보수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박완석 자유수호 청년단 대표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두 기자의 글을 두 칼럼을 모두 읽었다고 밝힌 박완석 대표는 이성과 상식이 있다면 두 기사의 차이점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최보식 기자의 칼럼은 충언의 의미가 강하다. 그는 세간 소문에 적절히 대응하라고 썼다. 하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은 악의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최보식 기자는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충언을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은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근거로 한 저급한 기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충언의 의미가 강한 반면에 산케이신문의 기사는 악의적인 내용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표는 또 가토 전 지국장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성희롱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미혼이고 여성인 대통령의 남자 문제를 거론한 데다가 정윤회 씨 이야기까지 끌어들여서 마치 불륜관계처럼 묘사한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박 대표의 말을 최대한 이해해보자면 내용은 두 칼럼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표현의 정도와 또 방향이 달랐다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독자, 개개인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느끼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박 대표 주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또 박 대표와 비슷했는데요. 예.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조선일보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라며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의혹에
진실성을 부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보식 기자의 글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분석하는 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단은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예, 변호인단은 가토 전 지국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아무리 증인이 피고인 글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대목을 들여다봐도 여기에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만났다거나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같은 맥락에서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 칼럼 원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의 글을 소개한 뉴스프로의 기사, 특히 산케이, 박근혜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정윤회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 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고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뉴스프로 번역이 들어갔고 또 기사 제목도 달라진 기사를 보고 고발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고발에 허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또 다른 고발인이죠. 독도 사랑회 이사장을 불러서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이유를 듣기로 했고요.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자신이 피해자고 또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던 정윤회 씨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경제 소식 알아보죠.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우리나라의 50대 부자 가운데 70%가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조사가 됐군요. 예,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4 한국 50대 부자 가운데서 70%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50대 부자 가운데 86%, 그러니까 43명이 자수성가형으로 나타났고요. 중국은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자수성가형 부자로 조사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대 부자 중 자수성가형 부자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특히 10위권 이내의 부자들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속형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자수성가형 부자들 중에 3분의 1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식자산 1조 7천억 원 정도로 15위를 차지한 김정주 넥슨 회장, 그리고 23위에 김택진 NC소프트 회장, 24위에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또 32위에 김범수 카카오톡 이사회 의장, 33위 이준호 NHN 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15명 중에 5명이 IT 분야에서 창업을 해 부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990년대 말 IT 업계가 급성장했을 때 일찍 기반을 다진 것이 공통점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의 한 자선구호재단이 지난달에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했는데 여러 그 부자 나라들을 제치고 미얀마가 1위를 기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영국 자선구호재단 CAF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5개국의 기부 현황을 조사해서 지난 11월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로 평균 1000명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혹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인데요. 예. 2014 세계 기부지수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 중에 33점을 받아서 기부지수 순위 60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미얀마라는 건데요. 예. 미얀마는 64점을 얻었고 특히 91%의 응답자가 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미얀마에 이어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조사자들 중에서 33%만이 돈을 기부했다고 답했는데요. 미얀마의 1인당 GDP는 2014년 기준으로 1270달러, 우리 돈으로 14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 28,739달러, 3,160만 원 정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미얀마에 비해서는 약 23배 정도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네.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다라는 예.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또 사용하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KT 경제경영연구소가 닐슨 코리안 클릭의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19분, 3시간 40분에 달했습니다. 예. 스마트폰 도입 초창기인 2012년 3월에 비교해보면 2.4배가 증가한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하루 평균 281분으로 가장 길었고요. 10대가 239분, 30대가 220분,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시간, 점심 식사 이후 휴식시간 등 틈날 때마다 사실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도입 이전인 2008년과 또 그 이후인 2003년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 보관 행태를 비교해보면 상의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가방이나 핸드백에 보관하는 사람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또 변화가 있군요. 네. 일상생활에서의 패턴 변화 말이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간의 땅콩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연상된다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긴 한데요. 우선 비유를 하자면 그 땅콩조 부사장은 그 비행기가 마치 자신의 무슨 승용차인 양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내가 화가 나면 누구한테도 화풀이할 수 있는 거고 항공법상 그 탑승구로 돌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대단히 기니오하고 불효불급한 비상시에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무장이나 스튜어디스들, 승무원들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심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회유, 협박, 회유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조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 그렇게 심한 건 없었다고 좀 저기를 해라. 그리고 승무원들의 SNS, 휴대전화 그런 것, 그 기록 이런 것까지 다 들춰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망신이죠. 이게 얼마나 큰 훼손입니까? 더군다나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고 이름도 대한항공, 우리 국호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거기 태극마크도 새겨져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땅콩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처럼 지금 몇십 년째 해오고 있는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도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미 그건 우리가 유신 시절 그런 거 들먹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절대자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후에 대응책들이 계속 무슨 그 사건의 본질에 명확히 다가가고 그것을 제대로 뒤늦게나마 제대로 수습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미봉책들 그다음에 우선 그냥 불 끄기에만 급급해하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또 다른 공분이나 후환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 이런 점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가지 주요한 국정 현안들을 이렇게 처리해왔던 그런 것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땅콩 부사장 또는 그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 그 앞에서는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첫날 처음에 내놓았던 사과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감정에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지금 청와대 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전혀 지금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대통령이 뭐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 35% 정도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인이 되지만, 35%보다 아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지금 50%를 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청와대는 요지부동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요즘 또 연말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모이고 하면 최대 화제나 현안이 정윤회 문건과 대한항공 땅콩 회항 파문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한간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누가 연상된다, 그런 말 나오는 거 이해가 갑니다. 예, 뭐 유사한 점이나 비슷한 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점도 있겠죠? 있죠. 예, 있죠. 예. 우선 뭐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대한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예. 대한항공은 그냥 일개 비행기 민항 회사고요. 대한민국은 작게는 우리 5천만, 크게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7,800만쯤 되나요? 조금 넓게 잡으면 한 8천만 명의 한민족의 생활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이고, 앞으로 미래도 함께 지녀야 할 미래 공동체라는 점에서 행투가 좀 비슷하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뭔가 잘못된 대응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어쨌거나 사과를 하고는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방법의 문제거나 정서에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과를 하려고는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정윤회 문건 파동을 봐도 그랬고, 세월호 대참사 올해뿐만 아니고 저는 박정부 내내, 그리고 뭐 2000년대 뭐 초반 뭐 몇십 년 동안 최고의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세월호 대참사가 아닐까 한데, 그 올해 4월이죠. 불과 지금 7,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딱 한 번의 눈물과 딱 한 번의 사과, 그 뒤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번 땅콩 회항 파문과 현 정부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이 말이죠. 사과 하나가 있었던 행위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습하고 아물게 하는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과의 핵심은 역시 진정성이겠죠. 진정성은 정서를 같이 공유할 때 비로소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항공의 뭐 연이은 조치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는 사과를 무슨 뭐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불매 운동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대한항공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그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선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겉으로라도 그래도 사과를 하는 모양을 보이고 일단 몸을 납작 엎드리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그런 점에서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그 점을 들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윤회 문건 파문과 땅콩 회항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찰 태도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가장 다른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려질 때까지는 이틀이 걸렸죠. 그래서 8일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검찰이 급기야 이제 뭐 내일쯤 땅콩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인데, 도주보다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몇 가지 방증 자료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테면 뭐 그 1등석에 탔던 유일한 다른 승객인 박모 씨, 여자 30대 초반이던데 그 사람한테 뭐 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했다거나 직원들한테 무슨 조치를 내렸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은 국민 감정도 그러하고 물론 국민 감정이 나쁘다고 그래서 죄가 꼭 구속을 안 시켜야 되는데 구속을 시키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만 내일 검찰 수사 일단 지켜보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뭐 바로 압수수색도 했고 이렇게 검찰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대의 현안인 정윤회 국정농단 설 관련 문건의 수사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도 딱 처음에 정해준 한 두 번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정해준 것 같고 정해줬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관련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신문이나 방송들의 보도 중에서 뭐 좀 겹치는 것들, 그러니까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간추려 보자면 현재 그 문건의 내용은 찌라시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유출은 박경정,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최 그리고 한경위 이 세 사람으로 지금 압축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음으로써 억울함 또는 뭔가 있었다. 자신은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밝히는 듯한 유서를 남기고 지금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문건의 신빙성이나 내용이 사실이냐가 국민의 초관심사였는데 그건 아니라고 지금 결론이 거의 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누가 어떻게 언론으로 유출시켰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박최한 이 세 사람 선에서 어떻게 뭐가 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세 사람들의 말은 현격히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보면 만약에 지금 청와대나 검찰의 주장대로 정말 정윤회 씨나 박지만 뭐 회장 또는 뭐 다른 몇몇 대통령 측근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한 게 없다고 칩시다. 백보 양보하거나 사실 그 말이 맞다고 치고요. 그것을 확실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구나. 필요하면 뭐 정윤회 씨나 또는 주요 등장인물들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당연히 해야 하고. 예.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에서 아주 초동적이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대한항공 수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있었던 지난 1월부터 4월, 5월 그때까지의 문서 유통이라거나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건은 정말 대단히 많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건만 마치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수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주는 듯한 그런 수사. 그러니까 수사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거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아주 현격하게 다른 점이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네. 네. 정윤회 문건 파문 갈수록 의혹 증폭되는데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부탁드리죠. 결국은 비밀주의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오래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살로 뭔가를 얘기하고자 했던 최경위에게 혹시라도 뭔가를 덮어 씌우거나 중요한 열쇠를 밀어버린다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암세포처럼 빠르게 강력하게 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